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개 과목이 겹치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함께 준비하시는데요. 지방직 행정법, 최근 5개년 기출 기준,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또 요즘 지방직 문제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우선 투표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린 지 24시간 정도 되었을 때 이미 100분 이상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 들어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영상 마지막에 시험과 관련하여 드릴 말씀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요즘 시험 패턴을 숙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직 9급 행정법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출 키워드입니다. 기출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키워드를 정리하였고 총 44개가 나왔습니다. 국가직 9급 47개, 국가직 7급 54개 키워드보다 가장 적은 수였습니다. 지방직 기출 키워드 중 2번 이상 묻는 키워드는 총 26개로 국가직 9급 18번, 7급 24개보다는 또 많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키워드는 가장 적고 2번 이상 출제되는 키워드가 가장 많다는 것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방직 출제 경향이 국가직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직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도 국가직 문제를 꼭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방직 9급 키워드 5개년 빈출순위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키워드는 행정소송법으로 총 7번 출제되었고 판결, 심리, 협의소익, 집행정지, 소송요건, 제소기간 등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출제되는 키워드입니다. 정보공개법과 국가배상법, 행정절차법이 한 회도 빠짐없이 출제되었고 이 키워드들은 국가직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매년 출제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 정말 시간이 없으시면 이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행위의 부관입니다. 이 부관 키워드의 경우 국가직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직에서 23년도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출제되다가 23년도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올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아니지만 5개년 중에 딱 한 해 빼고는 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도 23년도에 출제 안 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대집행의 경우 국가직에서는 출제가 되었는데 지방직에서는 출제가 안 되었고 그 출제 안 된 게 최근 2개년 연속으로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3년 차인 이번 시험에서는 좀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 싶네요. 실효성 확보 수단은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행정벌,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지방직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올해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리고 국가직 시험 출제되는 경향을 보아서 나올 법합니다. 이것도 이번에 한 번 더 다룰 법하기 때문에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이것도 이번에 한번 기대해볼 만한 키워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행정결정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의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가 반영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도에 출제가 되었지만 24년도에 연달아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 또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라는 게 그 시기의 가치관이나 흐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부각되고 있는 자동화된 행정결정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직 2023년도 행정법 문제입니다. 파란색은 지방직 직전 연도인 2022년 기출문제와 겹치는 키워드, 주황색은 2023년 국가직 기출문제와 겹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주황색과 파란색이 함께 겹치는 것은 국가직과 그리고 직전 연도 지방직 함께 출제되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해 국가직 시험 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매해 이런 통계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도 지방직과 국가직 행정법 키워드를 비교하면 겹치는 부분이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서울시 포함 지방직 시험이 국가직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지금 불규칙한 패턴으로 출제되니까 기운이 혹시 빠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준비할지 좀 막막하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공시생분들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패턴을 모르고 본인 직렬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만 준비하신 분들은 앞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직 행정법, 국가직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나오는 키워드가 나온다는 것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키워드에 나오는 지문들을 어떤 식으로 변형하여 문제를 내냐인데 국가직 지문이 많이 섞이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를 대비한다면 확실한 격차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직 빈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가직 행정법 문제와 함께 병행하여 지문을 숙지하시면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직 행정법의 경우 소신 발언을 해보자면 솔직히 타직렬들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쉽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간혹 한두 문제 정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올 만한 문제가 나온다의 정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 키워드, 주요 내용을 알면 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의 난이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직 문제가 국가직 스타일로 지금 바뀌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데 당장 1, 2년 정도 이 정도는 국가직과 지방직 기출문제 모두 마스터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3년 이상 뒤 그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빈출 키워드라도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년 뒤에는 기본기가 없으면 행정법 또한 고득점을 받기 힘들게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장수생이신 분들은 매해 특정 과목에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신 공시생 분들이라면 꼭 매회 시험을 합격하실 목표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본인이 공부한 스타일과 문제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 진입한 공시생보다 훨씬 더 힘든 공부를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시간을 좀 더 투자하셔가지고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져오신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시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